네, 오늘도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오늘 여의주에서 다뤄볼 주제는요. 최근에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랠리가 좀 펼쳐질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그 섹터.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백고동 어떻게 여러분 소리 들리십니까? 어제도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신조선가가 살짝 꺾이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잠시 쉬었던 조선주의 연말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쉬었다라고 하지만 벌써 이전에 직전 고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고요. 조선주는 조정을 보여도 정말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꺾지 않는 시장 분위기는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 최근의 움직임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신조선가가 역사적 고점을 계속 근접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선주 얘기할 때마다 전달을 해드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선가가 신조선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근데 또 그 다다음 주에 하면은 또 역사적 고점입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매주 상승세였던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에 잠깐 주춤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조선주의 주가가 한 7%가량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의 주가 회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옆에 차트 보시면요. 진한 파란색이 신조선가 그리고 하늘색이 중고선가인데요. 신조선가 뭐 이렇게 보면 계속 오름 추세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구간별로 이제 주마다 보면은 살짝 꺾이는 구간도 있는데 그때 또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높아진 신조선가의 움직임 때문에 역사적 고점이니까 여기에서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조선주의 하락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주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지금 조선주의 민감도가 역시나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고점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가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신조선가 지수가 저렇게 최고점 달성을 해도 계속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형 컨테이너 선주사들이 현재 시세 이상으로 대형 투자를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웃돈을 더 주고라도 이렇게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8월 고점 이후에 약세를 전반적으로 보였던 조선주들이 쌀쌀해지는 10월장에 들어서면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 랠리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제가 1개월 사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출렁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종목별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다른 조선주들은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후판가 상승 관련해서 제가 지난 조선주 관련한 여유주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하락이 나타났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랬던 최근에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조선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회복될 전망인데 앞서서 그 후판 가격의 상승, 중국의 부양책 발표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관련한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또 후판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영향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후판가 인상돼도 계약 선가에는 충분히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만드는 기업들이 배 만드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올라도 그거를 선주들한테, 배 사는 사람들한테 다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달리 가격 협상력이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슈퍼사이클, 조선주의 20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계속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조선 업계에 대한, 업황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바로 가격 협상력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가격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사는 사람한테 배 좀 사줘, 싸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좀 비싼데 사겠니 해도 그거라도 주십시오. 더 올려도 저는 사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과거에는 조선주가 하락 사이클 때
후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그대로 배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러니까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게 후반가 상승 그리고 배 가격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안 사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있어서 좀 부진한 업황이 나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 제한까지 걸어놓고 선가를 높여서 배값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늘 얘기하는 조선 3사의 지금 열심히 수주잔고 채워놓은 그 백로그가 약 3년치 이상으로 가득 찬 상황이라서 후반가가 지금 올라가던 원자재 가격이 다른 게 올라가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만들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판매자 주도의 시장 형성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과거 지금이 다른 가격 협상력이 있다라는 그 점이 이 조선 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 종목들 말고 조선 기자재 쪽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데요. 3분기 실적은 비수기지만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6개 회사의 3분기 추적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대비 5%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미 좀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간 눈높이에 좀 대비해서 비수기 영향을 3분기에 받았고요. 그러나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조선 기자재 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이 조선업의 실적 성장이 오히려 지금 비수기니까 지금 시점에서 쉬어갈 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의 배경이 되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미국 대선 이후에 LNG 관련한 모멘텀의 회복이 그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데 옆에 보면은 수주 잔고도 그렇고요. 그 신규 수주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조선 기자재 쪽으로 몰려올 것이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한화엔진, 세진중공업 있고요.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어갔던 만큼 그 에너지를 뭔가 응축한 움직임들이 연말에 폭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의 호황, 장기 호황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다시 한번 조선주로 흘러가게 될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호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조선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